허허이. 하나, 둘, 셋, 넷. 아, 나 이러지? 하나, 둘, 셋, 넷. 왔어요. 오케이. 아, 이거 접속하는데 되게 걸리네. 자, 봅시다. 왔어요. 자, 우선 주어진 그 반응에서 요 부분이 뭐라고 했어요? 당량점이라고 했죠. 그 당량점에서 나타나는 어떤 양론적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1. 질량 보존 관계가 당연히 나타나야 되겠죠. 자, 질량 보존 관계라는 게 뭐냐면 바로 이거죠. 요 당량점에서 B를 6g 넣었더니 바로 C가 9g 생성된 거죠. 그걸 보여주는 게 6g 넣었다 9g 생겼다. 그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B는 1 반응물이고 C는 2 생성물이고. 그러면 이 6g과 9g 사이에 차이가 생기네요.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기존 A가 3g 준비되어 있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왜? C가 생성물인데 B하고 A가 더해져야 C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6g에 3g을 더해야 9g이니까 기존 A가 그 일정량이라는 게 3g을 얘기하는 거구나.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이것으로부터 일정 성분비의 법칙을 알아낼 수가 있죠. 자, 일정 성분비 법칙, 이거 누구에 대한 비입니까? 자, 일정 성분 비 법칙이 여기 이제 요 요 비인데 여기 이제 누구에 대한 비율이냐면 바로 질량비예요. 질량비. 자, 무슨 말이냐? 반응하는 A, 반응하는 B, 그리고 만들어지는 C, 요 사이에 무슨 비가 성립해? 질량비가 성립할 수 있는데 그 질량비를 전문용어로 뭐라고?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 성립한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어떻게 돼? 반응하는 A, 반응하는 B, 생성되는 C 어떻게 되냐면 A가 기존 얼마나 있었어? 3g. 그런데 반응하는 B가 몇 g? 6g. 그랬더니 생성되는 C가 9g.
그래서 간단한 B로 바꾸면 1대 2대 3인 거지. 이게 어디서? 당량점에서. 그러면 당량점의 의미는 뭐야? 당량점의 의미. 바로 A, B 모두 한계 반응물이 돼서 싸그리 없어지는 걸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반응하는 A, 반응하는 B, 이거 어떻게 된다? 완전히 싸그리 소모되는 거야. 소모돼서 그것이 모두 생성물 9g으로 바뀌는 그런 상황을 당량점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3g과 6g이 다 반응해서 생성물 9g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그들 사이의 질량비 1대 2대 3, 그걸 뭐라고 부른다? 일정 성분비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때 이것으로부터 두 번째 뭐까지 알아낼 수 있느냐? 바로 부피결합의 법칙을 알아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부피결합 법칙, 이건 뭐 화학양론에서 바로 반응 시에 일정한 몰수비가 성립한다. 그게 바로 부피결합 법칙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반응하는 A, 반응하는 B, 그리고 만들어지는 C 사이에 아까는 질량비를 생각했잖아요. 지금은 몰수비를 생각하자. 그게 여기서 어떻게 됐나? 여기에 있는 1, 3, 2. 저 화학양론 계수비가 그게 바로 반응하고 생성되는 화합물들의 몰수비이고 동시에 그걸 부피결합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 3위는 저 문제에서 나와 있는 화학양론 계수비가 되는 거죠. 그러면 화학양론 계수비 1대 3대 2는 어떤 말이에요? 만약 A를 1몰 넣고 B를 3몰 넣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그 A의 1몰과 B 3몰이 완전히 반응해서 소모되는 거야. 완전히 반응해서 소모돼 가지고는 C가 2몰 만들어진다 라는 뜻이 그게 바로 1대 3대 2의 의미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주어진 반응에 대해 질량 보존의 법칙으로부터 일정 성분비 법칙을 알아낼 수 있고, 그 다음에 부피결합 법칙으로부터 1대 3대 2 이렇게, 그러니까 화학양론 계수비로부터 부피결합 법칙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또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바로 주어져 있는 화학종들의 분자량 B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분자량 B를 알아낼 수 있어요. 자, 보이시죠? 자, 여러분, 분자량 어떻게 하면 알아냅니까? 분자량 어떻게 하면 알아낼 수 있죠? 자, 바로 봐. 분자량은 이렇게 알아낼 수가 있죠. 질량을 몰수로 나누면 분자량을 알아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M, A, M, B, M, C. 그래서 A와 B, C의 분자량의 B를 계산해 보자. 그걸 당량점의 정보로부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바로 뭐냐? 뭐를 뭐로 나눠요? 질량을 몰수로 나눠요. A하고 B가 C가 질량으로 당량점에서 몇 대 몇 대 몇으로 반응해요?
3g, 9g, 3g, 6g, 9g 반응하죠. 그러면 360은 1대 2대 3이니까 바로 비례상수 n만큼 두고 ng 반응을 할 때 B는 2g 반응을 하게 되고 그래서 C는 3mg 생성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몰수로는 몇 대 몇 대 몇으로 반응해요? 1대 3대 2로 반응하는 게 바로 당량점에서의 상황이죠. 화학양론 개수비만큼. 그러니까 만약에 A가 n몰 반응을 하면 당량점에서 B는 3n몰 반응하게 되는 거고 생성물 C는 2n몰만큼 생성이 되는 거죠. 여기서 mn은 모두 다 비례상수인 거예요. 그래서 알 수 있는 건 없지만 묘하게도 비례상수하고 단위들이 다 약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샥샥샥샥 약분이 되면 얘 같은 경우 계산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될 겁니다. 바로 6대 4대 9. 보이시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교훈은 뭐냐면 어떤 반응식이 있어요. 그 반응식에 가장 그 반응식을 분석하는 테크닉 중에 적정이라는 테크닉이 있는 거예요. 적정. 근데 그 적정이라는 테크닉은 어떻게 만들어지나? 바로 둘 중에 하나를 양쪽으로 고정해요. 그런 다음에 나머지 하나를 소량씩 계속 집어넣어. 그럼 무조건 무슨 일이 벌어진다? 초반에는 넣어준 놈이 소모돼서 한계 반응물이 되고 후반에는 기존에 있었던 놈이 소모되면서 한계 반응물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그 둘의 교점에서 모든 반응물이 한계 반응물이 되는 당량점이 나타나고 그 당량점 데이터로부터 뭘 알아낼 수 있다? 질량 정보가 있다면 일정 성분비 법칙을 알아낼 수가 있는 거고요. 화학 양론 계수가 나와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부피결합 법칙을 알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피결합 법칙과 부피결합 법칙과 일정 성분비 법칙을 알아낸다면 알 수 있다면 주어져 있는 화학종들의 뭐까지 계산할 수가 있다? 분자량 B까지 이런 식으로 짠짠짠 계산을 해낼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죠? 자, 그런데 재밌는 건 이 분자량 B라고 하는 게 누구랑 엮여 있는 거예요? 화학양론 개수비하고 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일정 성분비 법칙의 질량비하고 엮여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요 세 개 중에 알 수 있는 정보를 두 개를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실험 데이터로부터 일정 성분비 법칙을 알게 했죠. 그 다음 반응식이 완결되어서 반응식의 화학양론 개수비로부터 부피결합 법칙을 알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정 성분비 법칙하고 여기에 있는 부피결합 법칙으로부터 두 개를 연결지어서 분자량 B를 구할 수 있는 건데 문제의 유형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화학양론 개수비야 분자량 B를 먼저 주고 그것으로부터 역으로 일정 성분비 법칙을 알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아니면 이건 어때요? 보시다시피 일정 성분비 법칙을 알 수 있는 정보를 주고 그리고 분자를 알 수 있는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개로부터 화학양론 개수비를 또 구해낼 수 있게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세 개의 정보는 어떻게 된다? 서로 막 순환해요. 그래서 이 세 개가 서로 독립적인 게 아니라 종속적이기 때문에 어떤 정보 두 개를 주면 나머지 하나를 알 수 있어요. 어떤 정보 두 개를 주면 나머지 하나를 알 수 있고 어떤 정보 두 개를 주면 나머지 하나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저게 요즘 수능에서 억수로 많이 나오는 타입의 화학 양론 문제입니다. 그래서 학교 교사들 같은 경우 저런 문제들 중에 까다로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저런 문제들을 이렇게 수행평가나 학습지에서나 아니면은 중간고사에서 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내는 교사들이 많기 때문에 화학 양론이 저렇게 요즘 나온다라는 것을 꼭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어져 있는 연습문제 6입니다. 연습문제 6에 뭐
문제를 좀 더 읽으시면 선택지 뭐 1, 2, 3을 해결하는 과정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1, 2, 3을 해결하는 과정 역시 지금 말씀드린 이 아이디어를 이해하면 금방 다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문제 여기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다는 거 이거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기 마무리 하시고 조금 이따 지우겠습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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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자, 봅시다. 자, 그 다음은 교재 한 장 넘기시면 연습 문제 7이라고 나오거든요. 이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뭐냐? 보죠. 자, 여기서 A하고 B가 반응을 해서 C가 만들어집니다. 이때 A, B는 반응물이고 C는 생성물인데, 문제에서 그 뭐라고 돼 있냐면 A가 일정 질량
W 그램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요 B를 소량씩 계속 집어넣습니다. 소량씩 계속 집어넣어요. 이런 테크닉을 뭐라고 한다고요? 반응물 두 개가 반응을 해가지고 생성물이 됐는데 둘 중 하나를 양쪽으로 고정하고 나머지 하나를 계속 집어넣는 거. 이런 테크닉을 바로 적정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아시겠죠? 그러면 이 적정이라는 테크닉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 보시다시피 그 실험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디서? 등온등압 조건에서. 그래서 여기서 B를 소량씩 계속 첨가한다고 했죠. 그래서 B가 지금 첨가가 될 텐데 그 첨가하는 B의 질량, 그게 지금 보시다시피 뭐 1g일 때, 4g일 때, 7g, 8g, 10g 일 때, 재밌게도 전체 부피, 이거 왜 또 부피로 줬냐면 반응물이 됐건 생성물이 됐건 다 가스 기체이기 때문에 그 기체의 양적 관계를 이렇게 부피로 준 거예요. 근데 이때 이 부피가 정확하게 뭐 7리터다 10리터다의 정확한 숫자로 준 게 아니라 그 부피의 B만 줬어요. 비율이 7대 10대 16 20 이렇게 준 거죠. 그리고 이 X가 있는데 X는 미지수니까 이건 지금 어떻게 된 건지 데이터를 알 수가 없고요. 뭐 되어 있냐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지금 이게 어쨌거나 전체 부피잖아요. 전체 부피. 그럼 얘를 이제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바로 V 토탈. 그럼 V 토탈 전체, 그러니까 왜 전체라고 했느냐? 바로 뭐냐면 반응물도 기체고 생성물도 기체인데 이미 반응물에서도 어떻게 되고 있어요? 반응물에서도 A하고 B가 섞여서 반응을 하잖아요. 그럼 섞여서 반응을 하니까 반응물도 혼합물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최종 생성물이 나타났을 때 그 생성물이 반응물 일부랑 섞여 있을 수도 있으니 기본적으로 이 전체라고 하는 건 항상 무슨 상태다? 혼합물 상태다. A하고 C가 서로 섞여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전체 부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이때 그 전체 부피가 비율로 70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이때 우리는 여기다가 V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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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0에 뭘 도입할 수가 있다? 바로 비례 상수를 도입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런 조건에서 B, C 그리고 X 이걸 구해낼 수 있냐는 거죠. 자, 그럼 우선 여기서 첫 번째 1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바로 등온, 등압 조건에서 기체의 몰수와 부피가 비례하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주어진 반응의 실험적인 어떤 장치를 좀 보자면 자, 이렇게 피스톤이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외부 압력이 가해지고 있는데 그 외부 압력이 지금 일정한 상태인 거죠. 거기에 일정량 Wg만큼의 A 가스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B 가스를 일부 집어넣은 거지. 그럼 이 상태에서 반응이 돼. 그럼 최종 상태에서 어떻게 될 거냐?
자, 어쨌거나 자, 외부 압력은 일정해. 근데 드디어 A하고 B가 반응해서 뭐가 된 거야? C는 무조건 만들어졌겠지. 근데 이때 여기에 A 혹은 B가 섞여 있는 거야. 왜겠어? 반응하고 남은 그러니까 반응하고 남은 반응물은 더 이상 반응하지 못하고 남아 있을 테니까. 그리고 이때 A하고 B는 동시에 남아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겠어요? A, B 둘 중에 한 가지만 남는 거지. 왜? 둘 중에 하나는 한 개 반응물일 테니까. 그래서 A가 다 소모되면 B가 남아 C가 생성되는 거고, B가 한 개 반응물이면 A가 남아 C가 생성물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당량점에서는 어떻게 돼요? 당량점에서는 A, B 모두가 싹 사라지고 C만 남겠죠. 그래서 어쨌건 C는 항상 있는 건데 A하고 B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전체 부피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반응이 완결된 다음 전체, 그러니까 지금 여기 주어져 있는 이 전체 부피라고 하는 건 바로 요때 이때 최종 상태에서의 이 전체 부피, 요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C는 무조건 있고, 여기에는 지금 어떻게 되느냐? 생성물 C가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A하고 B가 일부 섞여 있는 거죠. A가 섞여 있을 수도 있고 B가 섞여 있을 수도 있고, 그때의 부피를 지금 이렇게 표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요 과정에서 우리는 뭐? 자, PV는 nRT잖아요. 그럼 이때 여기서 n은 어떻게? RT분의 PV인데, 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건 요 전체 부피에서, 요때 전체 부피에서 이때 내부 전체 몰수를 생각해 보자고요. 즉, 이 안에 C는 무조건 있는데 A는 있을 수도 있고 A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B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N 토탈에는 A, B, C가 다 섞여 있는 거지. 그리고 그때 온도는 T, 온도는 변함이 없다고 했어요. 계속 드온이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압력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반응 전이건 반응 후건 혹은 순수하게 있건 섞여 있건 그 전체의 압력은 항상 외부 압력 PEX를 일정한 거예요. 이때 전체 부피를 V 토탈이라고 하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온도 일정한데 외부 전체 대기압은 일정하잖아요. 그럼 이만큼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상수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뭐라 할 수 있어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전체 기체의 몰수는 바로 전체 부피의 부피랑 비례하는 관계가 나타나게 될 거라는 얘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등온 등압 조건에서 기체의 몰수와 부피가 비례하기 때문에 이때 여기에 있는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지금 이게 전체 부피인 V 토탈인데 얘를 데이터를 살짝 바꿔서 이게 바로 N 토탈, 기체 전체의 몰수 정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몰수하고 전체 부피가 비례하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7, 10, X, 16, 20이 그대로 나타나겠죠. 왜? 비례하니까. 지금 이 관계가 비례 관계죠. 이게 비례 상수가 되면. 그러면 비례하면 또 뭘 도입할 수 있어요? 비례 상수를 도입할 수 있죠. 그러니까 비례하니까 7, 10, 16, 20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비례하니까. 그때 비례 상수를 이 경우 N0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그래서 지금 저게 전체 기체라고 하면 비례상수를 부피 비례상수를 써주면 되는 거고요. 전체 몰수라고 생각하면 몰수 비례상수를 이렇게 도입해 주면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저기에 나와 있는 저 전체 부피를 바로 저것이 시스템의 전체 몰수에 대한 정보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자, 여기까지 정리했죠? 지우겠습니다.
자, 뭔 말이냐? 사람들이 막 평소에 하는 얘기 중에 책을 읽으면 즐겁고 뭐 기쁘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막 책을 읽어야 뭐 똑똑한 사람이 되고 뭐 책을 읽어야 뭐 발전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나는 그 얘기에 대해서 찬성하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책을 안 읽기 때문에. 나는 책을 못 읽어요. 왜 책을 못 읽냐면 난독증이 있는 것 같아요. 글씨가 뭐가 많잖아요. 그러면 그 글씨로부터 정보가 잘 안 와요. 글씨가 쫙 있으면 그걸 읽고 싶지가 않아요. 너무 싫어. 막 글씨가 너무 많으면. 그래서 나는 모든 정보를,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주는 막 여러 가지 얘기들 있잖아요. 뭐 이런저런 얘기들. 그거를 나는 책을 읽고 받아들이는 건 하나도 없어요. 왜? 나는 책을 읽으면 전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떤 주제가 됐건. 그래서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바로 그림, 수식으로만 받아들여요. 그래서 수식과 그림이 훨씬 익숙해서 텍스트로 되어 있는 정보는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도요, 되도록이면 나와 있는 데이터를 텍스트를 읽어서 정보를 얻어낸다. 내가 봤을 때는 힘들 것 같고요. 그걸 이렇게 눈으로 보여주는 그림으로 그려주는 것이 훨씬 편리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정보들을 그림으로 표현할 거예요. 자, 그럼 그 그림이 어떻게 될 거냐? 보시면 음, 자, 이업 짜잔. 짜잔. 그래프로 그렸습니다. 여긴요. 자, 그럼 X축, Y축 뭐 하자는 거냐? 바로 Y축은요, 바로 여기에 있는 전체 부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체 부피를 도입한 비례상수로 나눈 값이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아니면 혹은 전체 몰수인데 그거를 비례상수로 나눈 값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전체 부피를 나누거나 전체 몰수를 비례상수로 나누거나 관계없이 등원 등합 조건에서 부피하고 몰수가 비례하니까 70, 16, 20은 변화없이 유지가 되겠죠. 똑같이 데이터가 도시가 되겠죠. 그리고 X축은 바로 넣어준 주 B의 질량 되겠습니다. 그걸 X축에 그려보도록 하겠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데이터 바로 뭐? 1g 7. 그럼 여기가 1g 그리고 7. 7g이 아니고 그냥 7이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그게 전체 부피가 됐건 전체 몰수가 됐건 비례상수로 나누면 똑같은 값 7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2업 짜잔. 그 다음 두 번째 데이터 4g 10. 그러면 여기가 4g이고요. 10이다. 자, 이쯤 되겠네요.
자, 그 다음 7은 도시할 수가 없어요. 이게 x니까요. 그 다음 8g 16. 그럼 5, 6, 7, 8. 여기가 8g. 그 다음 그때 16. 그래서 여기. 자, 그 다음 마지막 10g일 때 20. 그럼 여기가 10g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데이터 20이고.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뭐 한 거냐면요. 넣어준 B에 대해서 그때 실험 데이터를 그냥 데이터로 그린 거예요. 그 외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우선 주어진 문제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걸 살펴보면 등온 등합 과정에서 부피하고 몰수가 비례하기 때문에 나와 있는 정보 7, 10, 16, 20을 똑같이 몰수에도 적용을 해본 거죠. 전체 부피니까 전체 몰수입니다. 그리고 그거에다가 그냥 나와 있는 데이터 1,7, 4,10, 8,16, 10,20 4개의 데이터 포인터를 이런 식으로 도입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때 이 녀석 문제를 어떻게 풀까요? 바로 봐. 요렇게.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보조선으로 좀 연결을 해줍니다. 자, 저짓거리를 왜 할까요? 자, 첫 번째. 다시 주어진 반응을 한번 살펴봅시다. A가 일정량 준비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B를 조금씩 넣는데요. 이런 테크닉을 뭐라고요? 적정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 적정에서는 항상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바로 봐. 여러분, 그나저나 목소리 잘 들려요? 소리 잘 들리죠? 목소리 잘 들려요? 네, 잘 들리죠? 여러분 아무 말이 없어가지고 혹시나 소리 잘 안 들어가나 했다. 오케이 됐어요. 바로 A는 처음에 잔뜩 있었고 B를 조금씩 넣으니까 반응이 진행이 되면 조금씩 들어간 B는 초반에 없어져 버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적정 테크닉, 요런 식의 적정 테크닉에서는 항상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초반에는 누구? 소량씩 들어가는 저 B, 요게 리미팅 에이전트, 한계 반응물이 된다고 했죠. 그 다음 B가 조금씩 들어와도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처음에 넣어준 W는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점 없어질 수밖에 없죠. 그게 계속되면 나중 후반에는 누가? 저 A가 한계 반응물이 된다고 했습니다. 리미팅 에이전트요. 그러면 반드시 뭐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 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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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교점. 이 교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봐. 당량점이 된다고 했었죠. 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당량점에서는
A도 한 개 반응물이고 B도 한 개 반응물이고 모든 반응물 A, B가 싹그리 사라지고 전부 다 C가 되는 점이 바로 당량점이라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당량점은 의미가 뭐다? A, B 모두 소모되고 전부 C가 되는 그 상황을 당량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초반과 후반의 교점에서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당량점에서 무조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했냐면 당량점 전후에 큰 물리적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했죠. 색깔이 변하거나 위치가 변하거나 전위가 변하거나 뭐 부피가 변하거나 밀도가 변하거나 하는 등의 별 하여튼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물리적 변화가 급격하게 확 변하게 돼요. 그걸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은 어떤 변화가 나타난다? 바로 전체 부피, 그 다음에 전체 몰수 변화의 기울기가 변하는 거예요. 기울기가 이랬다 갑자기 기울기가 탁 이렇게 갑자기 변하죠. 그럼 이 기울기가 갑자기 변하는 이게 바로 확실히 당량점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 두 그래프의 교점을 구할 수 있을까요? 네, 바로 이건 두 점이라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수식이죠. 그럼 바로 초반 수식은 우리가 어떻게 두 점을 고려를 했을 때 y equal x 플러스 6. 그 다음 후반 수식은 두 점을 고려했을 때 y equal 2x 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 교점의 데이터는 우리는 이렇게 알아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바로 6g. 그리고 그때 전체 부피, 혹은 전체 몰수의 B는 12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때 우리는 요 데이터에서 넣어준 B의 질량이 6g일 때 그때 전체 부피는 12V0, 전체 몰수는 12N0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여기서 뭐다? 당량점이구나. 여러분 아시겠죠? 알겠죠?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재밌는 건 요 직선의 그 수식이 y equal x 플러스 6이기 때문에 우리는 덩달아 뭘 할 수 있다? 여기 x절편이 y절편이 6이구나. 그럼 x절편? 그럼 여기다가 데이터를 0 넣으면 6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시다시피 b가 하나도 없어. b가 하나도 없어. b가 하나도 없어? 그럼 그게 뭐겠어요? 처음에 일정 질량 준비해 놓은 A만의 질량이거나 A만의 부피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혹은 A만의 몰수이거나 A만의 부피. 아시겠죠? 알겠죠?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리고 이때 여기서 재밌는 건 또 당량점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 B가 전혀 들어오기 전에는 그게 전부 다 A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당량점은 뭐라고 했냐면요. A, B 모두 소모되고요. 전부 C가 된다고요. 전부.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12V0가 됐건 12N0가 됐건 이건 A나 B가 섞이지 않은 오직 C만의 부피거나 C만의 몰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뭔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때 여기서 금방 구해낼 수 있는 수치는 뭡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요 x가 되는 거죠. 자, x는 몇 콤마 몇이에요? 7 콤마 x, 7 콤마 x. 그러면 7이 어디 있냐면요. 바로 여기겠네요.
그럼 치는 어떻게 돼요? 당량점을 지나있기 때문에 바로 y 콜 EX 이 경향성을 따르는 걸 거고요. 여기다가 7 넣으시면 이 값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14가 되겠군요. 그래서 x는 여기서 14로 결정이 됩니다. 아이고. 맞나요?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이제 물리적인 해석을 좀 해봅시다. 지금 데이터를 시각화해서 당량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지금 찾아낸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또 하나 해볼 수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또 하나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가 당량점이라고 했죠. 그러면 잘 보세요. 당량점을 지나버리면 더 이상 반응해요? 반응은 없어요. 더 이상 반응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당량점 이후로도 B는 들어오지만 당량점에서 이미 준비해 놓은 A가 싸그리 소멸해버렸기 때문에 B가 아무리 들어와도 더 이상 반응 진행은 되지 않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더 이상 반응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증가하는 물리량은 모두 B에 의한 것인 거예요. 자, 왜냐? 더 이상 반응이 없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A는 없고 그리고 생성물인 C는 일정할 거란 말이에요. 더 이상 반응을 하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A는 싸그리 없어졌고 반응이 없어서 C가 일정하기 때문에 12N0라는 일정한 양으로 있기 때문에 이 이후에서는 집어넣었을 때 어떻게 된다? 증가하는 물리량이, 변하는 물리량이 모두 B 때문인 것이다.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6에서 7g으로 B가 1g 늘어났잖아요. 그럼 6에서 8g으로 1g 늘어났잖아요. 8에서 10g으로 2g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이때 1g 늘어났다, 1g 늘어났다, 2g 늘어났다 전부 다 B가 늘어난 거고요. 그럼 이때 12N0에서 14N0 자, 몇 몰 늘어났어요? 2N0 몰 늘어났죠? 14에서 16으로 2N0 몰 늘어났죠? 16에서 20으로 4N0 몰 늘어났죠. 이 모두 늘어난 변한 것들이 다 누구다? A도 아니고 C도 아니고 B라는 거예요. 왜? A는 아예 있을 수도 없고 C는 양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반응을 못해서.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B가 1g이 늘어날 때 어떻게 된다? 1g이 늘어날 때 그건 몰수로 쳤을 때 2N0몰에 해당한다 이런 말이에요. 1g 늘어나서 2N0몰 몰수가 늘어났어요. 그럼 그 말은 2g 늘어나면 4N0몰의 만큼의 몰수가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당량점 이후 정보로부터 우리는 뭐 B는 1g 당 2N0몰에 해당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 데이터로부터 알아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됐나요? 자, 그럼 이것으로부터 이제 내용을 마무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필기 마무리 하시고요. 잘 정리하시고요. 칠판 지우겠습니다. 자, 칠판 지운다.
첫 번째, 당량점까지 B는 6g 첨가하였습니다. 맞나요? 당량점까지 B는 6g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 B는 1g당 2N0몰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죠. 요 늘어나는 정보로부터.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1g당 2N0몰이니까 6g이면 12N0몰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린 여기서 바로 뭐? 부피 결합 법칙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 여기 요 화학 양론 반응식을 그대로 써볼게요. A gas, B gas, 그리고 C gas. 자, 반응 초기에 A가 몰수로 몇 몰이 있었다고요? 초기에 오직 A가 6N0몰만큼 있었죠. 그런데 당량점까지 B가 얼마나 들어와 있다고요? 12N0몰만큼 들어와 있는 거예요. 반응을 해요. 그리고 끝이 나요. 그러면 어떻게 돼? 당량점이잖아. 당량점. 그러면 당량점이어야 돼. 당량점이면. 당량점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A가 됐건 B가 됐건 싸그리 없어지고 그게 전부 다 C가 돼야 되는데 그 당량점에서 온리 C만의 몰수가 12N0몰인 거야. 무슨 말 아시겠죠? 그렇다면 이때 이 반응을 얼마나 했어야 6, 12가 00, 12가 될까? 바로 얘는 6N0몰 모두 반응하고 얘도 12N0몰 모두 반응하고 얘는 12N0몰만큼 생겨야 되지. 그럼 여기에 있는 6N0, 12N0, 12N0 대 12N0 대 12N0가 뭐랑 똑같아야 되겠어? 바로 여기에 있는 A, B, C의 화학양론 개수비 1대 B 대 C 이거랑 같아야 되겠지?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뭐라 할 수 있다? B도 C도 2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B도 C도 모두 다 2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양론 개수 B도 2고 C도 2고 그리고 X는 14. 그래서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모든 미지수를 다 구할 수 있었네요. 근데 여기선 잠깐 이런 생각을 또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요거 필기 마무리 하시고요. 칠판 지우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질량 보존 법칙을 생각해 볼게요. 자, 보시다시피 A W 그램 과
그리고 B 6g. 자, 6g이 어디를 얘기하냐면 바로 당량점이요. 그래서 AWg과 B6g 이 모두 소모되죠. 당량점에서. 그래서 나 C가 생성이 될 텐데 C가 그러면 몇 g이 생성돼야 될까요? 당량점이니까. A가 Wg이고 B가 6g인데 모두 소모되면 어떻게 된다? 바로 W 플러스 6g이 생성이 되는 거죠. 즉 문제에서 Wg이라고 돼 있는 이 W는 어떻게 구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Wg이라고 했고 B가 6g이라고 했으니까 당량점이면 싸그리 반응해서 C가 이만큼 만들어지겠지.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일정 성분비 법칙을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건데 그 일정 성분비 법칙이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바로 반응하는 A, 반응하는 B, 그리고 만들어지는 C 사이에 몇 대 몇 대면 바로 A는 Wg, B는 6g, C는 W 플러스 6g의 관계가 성립하겠죠. 져 있는 저 반응의 일정선 분비 법칙은 W 대 6 대 W 플러스 6. 그럼 이것으로부터 뭐? 분자량의 B를 계산해 볼 수 있겠네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분자량은 어떻게 계산하죠? 뭐를 뭐로 나눠요? 질량을 몰수로 나눠요.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A에 대한 분자량, B에 대한 분자량, C에 대한 분자량 B 어떻게 돼? 그 A, B, C 각각에 대해서 질량을 몰수로 나눠주면 되죠. 질량을 몰수로 나누어주면 되죠. 이때 어떤 질량과 어떤 몰수를 쓸까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당량점에서의 그때의 질량과 몰수 관계를 사용해보죠. 자, 당량점에서 질량 관계가 어떻게 돼요? 바로 그게 바로 일정성의 법칙인데 Wg 대 6g 대 W 플러스 6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반응하고 생성되는 ABC의 질량비가 W 대 6 대 W 플러스 6. 그때 몰수비는 뭐로 계산해 주시면 돼요? 바로 여기에 있는 1대 2대 2의 화학양론 계수비로 몰수를 넣어 주시면 되는 거죠. 바로 여기에 1대 2대 1, 2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네요. 아시겠죠? 그럼 얘를 계산해 주면 어떻게 된다? 2W 대 6 대 W 플러스 6 으로 A와 B의 C의 분자량 B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까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여기에 있는 W 대 6 대 W 플러스 6은 일정성 분비 법칙이잖아요. 이 일정성 분비 법칙과 1대 2대 2의 부피결합 법칙 그리고 분자량 B가 서로 엮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의 정보를 어떻게 돼? 이거하고 요거를 주면 이걸 알 수 있고 이거하고 이걸 주면 이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얘하고 얘를 주면 이걸 알 수 있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 1학기 때는 확실히 그 기체와 관련된 화학양론 문제가 전반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체와 관련된 화학양론 문제 중에서 좀 얄딱한 거를 좀 몇 개 뽑아서 어제 오늘 풀어보았습니다. 아직 학교에서 뭐 이렇게 진도가 이제 팍팍 나간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조금 이제 여유를 갖고 문제풀이를 좀 해보았어요. 네, 다음 주부터는 학교 진도가 나가기 시작할 거고요. 역시나 학교 진도가 나가면 학습지 나오겠죠? 그럼 역시나 나한테 냉큼 올려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대로 내가 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수업 자료 등등 만들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좋아. 됐죠? 예? 그럼 여러분들 지난 또 한 주 동안 열심히 또 학교 생활 하시고
오케이, 됐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